울릉도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바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섬에 들어온 돈이 섬에 남지 않고 통째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 46만 명이 3년 만에 34만 명으로 12만 명이 증발했습니다. 인구는 8,700명, 9,000명 섬마저 무너졌죠. 다들 17만 원짜리 마른 오징어, 5만 원짜리 택시 같은 바가지 탓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가지를 다 잡으면 울릉도가 살아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섬에서 쓴 돈이 정작 섬에는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그 돈이 어디로 빨려나가는지 숫자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울릉도는 표를 구하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배편은 매진이었고 숙소는 몇 달 전부터 동났습니다. 2022년 이 작은 섬을 찾은 관광객은 4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구 9,000명이 채 안 되는 섬에 정주 인구의 50배가 넘는 사람이 한 해 동안 밀려들었습니다. 골목마다 사람이 넘쳤고 부둣가엔 캐리어 끄는 소리가 끊이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풍요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풍요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2년 46만 명이던 관광객은 2023년 4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24년엔 38만 명, 2025년엔 34만 7천 명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단 3년 사이 12만 명이 증발한 겁니다. 2025년 상반기만 놓고 보면 16만 9천 명,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5%가 빠졌습니다. 한때 표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섬이 이제는 빈자리를 걱정합니다. 더 무거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섬에 사는 사람의 수입니다. 1974년 울릉도 인구는 약 2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 9,900명대로 떨어지며 만명선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인구는 8,757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50년 만에 10명 중 7명이 사라진 겁니다. 관광객이 정점을 찍던 바로 그 호황기에도 섬을 떠나는 주민들의 발길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광객은 주민의 50배가 넘게 몰려듭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섬에 머무는 체류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약 5.5배에 달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나 몰리는데 정작 그 땅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짐을 싸서 떠납니다. 들어오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원래 경제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돌고 돈이 도는 곳에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는 이 공식이 통째로 깨졌습니다. 사람은 역대급으로 몰리는데 주민은 사라지는 기형적인 섬이 된 겁니다. 호황의 한복판에서 섬은 조용히 비어갔습니다. 관광객은 넘쳐나는데 주민은 왜 짐을 쌀까요? 바로 이 모순 속에 울릉도 몰락의 첫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지목합니다. 바로 바가지입니다. 바가지입니다. 발단은 한 유튜버의 영상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직접 겪은 일을 카메라에 담아 올리자 잠잠하던 불씨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같은 경험을 토해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도 당했다는 증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마른 오징어였습니다. 10마리에 17만 원. 같은 오징어가 온라인에서는 2만 7천 원 선이었습니다. 6배가 넘는 값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마리수가 아니라 무게와 크기로 따져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선 손님이 그 오징어의 무게와 크기를 일일이 가늠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다음은 식탁이었습니다. 삼겹살 한 접시 120g에 15,000원. 그런데 접시에 오른 고기는 절반 넘게 비계였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야 할 살코기 대신 기름덩어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이 퍼지자 공분은 더 커졌고 결국 그 식당은 식통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길 위였습니다. 18km, 35분 거리. 적정 요금은 23,000원입니다. 그런데 한 택시는 길을 거꾸로 돌아 5만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2배가 넘는 값입니다. 승객이 따지자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이게 섬에서 제일 싸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노의 공식이 보입니다. 내가 치른 비용과
돌려받은 퉁질 사이의 낙차, 그리고 그 위에 얹히는 가해자의 뻔뻔한 한마디입니다. 17만 원을 내고 손에 준 건 시세 2만 원대의 오징어였고 15,000원을 내고 받은 건 기름덩어리였습니다. 5만 원을 내고도 돌아온 말은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화가 난 건 단지 비싸서가 아닙니다. 그 값에 걸맞은 대접을 끝내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다 합쳐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2박 3일에 1인당 100만 원. 같은 돈이면 왕복 항공편을 포함해 중국 대련을 3번 다녀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누리꾼은 댓글에 짧게 적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동남아를 간다고요? 이 한 줄에 수많은 사람이 공감을 눌렀습니다. 물론 섬이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배로 실어 날라야 하니 신선식품은 육지보다 30에서 50% 비쌉니다. 물류비가 가격에 얹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비싼 가격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끝내 느끼지 못했다는 것. 한 번 오고 마는 손님을 그저 스쳐가는 호구로 여기는 태도. 그 배신감이 분노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 바가지를 전부 잡으면 울릉도가 살아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화려한 관광지 골목으로 들어가 보시죠. 부두 앞에는 깔끔한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옆엔 통유리로 된 대형 카페가 손님을 부릅니다. 골목 안쪽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새 풀빌라가 들어섰습니다. 겉보기엔 섬이 푸녀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카페에서 쓴 커피값은 어디로 갈까요? 그 편의점 매출은 누구의 통장으로 들어갈까요? 답은 섬이 아닙니다. 육지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결제한 돈은 그 자리에 남지 않습니다. 이익의 상당 부분이 본사가 있는 서울과 경기로 실시간 빠져나갑니다. 풀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건 섬 밖에서 들어온 자본입니다. 숙박비가 쌓일수록 돈은 외지 주인의 계좌로 흘러갑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리키지, 소득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그림은 단순합니다. 섬에 거대한 빨대가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객이 돈을 쓸수록 그 빨대는 돈을 육지로 빨아올립니다. 섬에는 빈 컵만 남습니다. 내가 섬에서 쓴 돈이 섬을 돕는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 돈이 빨대를 타고 육지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컷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들어오는 관광객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섬은 점점 더 야위어가는 그림 말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가속장치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바로 공항 호재입니다. 공항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퍼지자 섬 밖의 자본이 땅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외지인 손으로 넘어가는 토지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이 바뀌면 다음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땅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따라오릅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섬에서 장사하던 주민에게 돌아옵니다. 오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평생 살던 주민이 치솟은 임대료에 밀려 자리를 비웁니다. 그 빈자리는 다시 외지 자본이 채웁니다. 임대료가 오르니 물건값도 따라오릅니다. 우리가 욕하던 그 비싼 물가의 뿌리가 사실 여기에 닿아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공항의 역설입니다. 섬을 살리겠다고 만든 호재가 정작 섬에 살던 사람을 밀어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겠다고 대문을 으리으리하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번듯한 대문으로 들어온 자본이 집주인을 안방에서 밀어냅니다. 주인은 거실 한 구석으로, 결국 마당 밖으로 내몰립니다. 그렇게 주민은 자기 고향에서 더는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외지인이 세운 건물에 종업원으로 전락합니다. 내 땅에서 손님을 받는 게 아니라 남의 가게에서 시급을 받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처음의 분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만 원짜리 마른 오징어, 5만 원을 넘긴 택시. 우리는 그 바가지에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가지는 증상일 뿐입니다. 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가지를 다 잡아도 돈이 섬에 남지 않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섬은 계속 비어갑니다. 열이 난다고 해열제만 먹인다고 병이 낫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관광객은 넘치는데 주민은 떠나는 그 이상한 모순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사람이 몰려도 돈이 남지 않으니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섬을 먹여 살리던 바다와 사람이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마저 함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진짜 주인공은 오징어였습니다. 항구마다 오징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한 해 어획량이 1만 톤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16년 986톤, 2017년 981톤, 전성기의 10분의 1로 주저앉았습니다. 풍요롭던 바다가 25년 만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동해 한복판에 있습니다. 2004년 북한과 중국이 어업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뒤로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동해로 내려오던 오징어떼를 길목에서 통째로 걷어갔습니다. 그 양이 한 해 10만 톤이 넘습니다. 울릉도 한 해 어획량의 10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울릉도 어민의 그물에는 닿기도 전에 사라진 겁니다. 바다가 비자섬의 경제도 따라 무너졌습니다. 잡을 게 없으니 배가 멈춤입니다. 배가 멈추니 그물 만드는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어구를 고치던 수리소도, 오징어를 말리던 가공장도, 그 사람들이 드나들던 식당과 가게까지 줄줄이 쓰러집니다. 오징어는 울릉도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심장이 지금 멈춰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수온이 바뀌며 어장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온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다만 그 변동이 워낙 커서 회복이라 단정하긴 이릅니다. 문제는 바다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사실상 한 곳뿐입니다. 보건의료원 하나가 섬 전체의 건강을 떠받칩니다. 산부인과가 없어 아이를 낳으려면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신장투석을 받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파도를 헤치고 배에 오릅니다. 날씨가 나빠 배가 끊기면 치료조차 미뤄집니다. 몸이 아픈 사람일수록 섬에 살기가 더 힘든 구조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가 불안하니 젊은 부부가 정착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줄어드니 학교는 하나둘 통폐합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8,792억 원이 들어가는 공항 예산에는 이런 몫이 담겨 있을까요? 응급의료를 키우고 전문의를 늘릴 돈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치료제 대신 명품 옷을 입혀놓고 멋있어졌다며 박수를 치는 꼴입니다. 정작 필요한 건 옷이 아니라 약인데 말입니다. 한 주민의 말이 오래 남습니다. 옆집 친구는 지난달 무트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위기를 한 방에 해결한다는 카드가 있습니다. 정부가 8,792억 원을 쏟아붓는 울릉공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 희망이 아니라 묘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공항만 생기면 다 해결된다. 누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서울에서 단 1시간, 하늘길이 열리면 관광객이 밀려오고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돌아온다. 정부가 그린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먼저 공사 규모를 보시죠. 산을 약 900만 세제곱미터 깎아냅니다. 그 흙으로 바다를 약 800만 세제곱미터 메웁니다. 섬의 지형 자체를 뜯어고치는 초대형 토목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792억 원, 9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공정률은 2026년 3월 기준 약 76%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항도 늦어졌습니다. 당초 2026년이었던 목표가 2028년 상반기로 2년이나 밀렸습니다. 문제는 돈도 시간도 아닙니다. 이 거대한 공사를 떠받치는 근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050년 한 해에 107만 8천 명이 이 공항을 이용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그 100만 관광객 시대라는 약속의 정체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 전망을 뜯어봤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수요는 약 55만 명, 정부가 내건 숫자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수요를 부풀렸다고 공식 지적했습니다. 107만 명의 약속, 실제는 55만 명. 근거는 더 빈약합니다. 이 사업의 경제성을 따진 분석은 13년 전 201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강산이 한번 변할 시간 동안 섬의 현실은 무너졌는데 사업의 성적표는 13년 전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감사원은 활주로 안전부역마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수요를 다시 계산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가 바뀐다면 개항은 또 한 번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됩니다. 9천억 원을 들인 이 공항은 무엇이 될까요? 손님 없는 활주로 9천억 원짜리 묘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길보다 먼저 끊긴 건 백길이었습니다. 후포와 울릉을 잇던 여객선은 3년간 누적 적자가 약 200억 원에 달했고 결국 2025년 8월 운항을 멈췄습니다. 포항과 울릉을 잇던 또 다른 배는 2025년 4월 엔진이 고장나 1년간 멈췄다가 2026년 4월에야 돌아옵니다. 여기서 인과를 뒤집어 보십시오. 배가 끊겨 관광객이 준 게 아닙니다. 관광객이 줄어 배가 끊긴 겁니다. 사람이 오지 않으니 배가 멈추고 배가 멈추니 더 오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 위에 공항을 얻는 셈입니다. 물론 되살리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울릉군은 2026년부터 여객선 운임을 70%까지 지원하고 경북도는 배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백길을 다시 잇겠다는 안간힘입니다. 하지만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면 빈 활주로만 남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을 날아온 사람이 그 섬에서 또 17만 원짜리 오징어와 5만 원짜리 택시를 만난다면 누가 다시 가겠습니까? 화려한 공항을 지어도 손님을 맞을 섬이 비어 있다면 그곳은 유령공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울릉도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섬을 비우는 3개의 빨대를 봤습니다. 바가지는 증상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섬에서 번 돈이 섬에 남지 않고 외지 자본의 통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둘째, 바다와 일자리, 병원과 학교까지 사람이 살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붕괴입니다. 셋째, 그 빈자리를 메우겠다며 수요를 부풀려 세운 거대한 전시성 개발입니다. 이 3개의 빨대가 동시에 섬을 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패턴이 울릉도에서 멈출까요? 사람이 떠난 강원도 산골에서, 배가 끊긴 전라도 어촌에서, 공장이 빠져나간 경기도 외곽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없는 개발은 결국 자본의 배만 불리는 화려한 장례식입니다.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올라가는데 정작 그 안에 살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1조 원에 가까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행지에서 지갑을 열 때 잠깐만 떠올려 주십시오. 내가 쓴 이 돈이 그 지역에 남는지 아니면 어딘가로 빠져나가는지를 말입니다.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지역을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건물이 화려해진다고 마을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남아야 마을이 삽니다. 결국 답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녀온 국내 관광지는 어땠나요? 울릉공항,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깊은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